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은 교과서 49페이지부터 있는 대단원 마무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단원, 화학의 첫걸음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화학이 어떻게 유용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화합물, 세 번째는 몰과 화학식량, 네 번째는 화학 반응식, 다섯 번째는 몰 농도,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다섯 단원으로 배웠어요. 첫 번째 단원인 이 화학의 유용성에서는 화학이 우리 생활에서 의식주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그리고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난리인데 그렇게 화학이 뭐 의학, 약학 이런 거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탄소화합물, 우리 실생활 속에서 탄소화합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인 뭐 메테인이라든지 에탄올, 그리고 뭐 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와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3단원 물과 화학식량에서는 드디어 아보가드로 수를 배웠죠. 6.06 곱하기 10의 23승. 그리고 그게 이제 1몰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몰이라는 개념도 배웠고요. 그래서 그 몰과 그 몰이 1몰이 뭐 분자 원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질량이 몇 g인지, 그리고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는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몰과 질량과 부피, 몰과 질량과 부피를 이렇게 잘 세 가지를 잘 버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렇게 물질이 반응할 때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 뭐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태 같은 것도 꼭 써줘야 됐었고, 그리고 그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뭐 반응물의 뭐 질량을 알면 뭐 결과물, 그러니까 생성물, 반응물이 몇 g 있으면 생성물이 얼마나 생성이 될지, 그리고 반응물이 뭐 어떤 부피, 어떤 질량이 있으면은 그게 두 개가 반응해서 생성물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런 양적 관계들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몰 농도인데, 몰 농도를 어떻게 계산할지, 그리고 퍼센트 농도랑 그 몰 농도랑 환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탐구 활동에서 했었던 그 0.1몰 몰 농도 수용액 만드는 것까지,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풀 테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먼저 첫 번째, 탄소화합물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탄소 말고 산소, 수소도 같이 있을 수 있죠. X고, 그리고 탄소 원자는 다른 원자들과 결합할 때 4개의 결합을 갖는다. 맞죠? 4개까지 가능해요. 네 다리까지 걸칠 수 있는 거. 그리고 1몰은 입자가 6.5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하는 걸 1몰이라고 했죠. 그리고 현재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의 원소는 수소이다? 아니죠. 12탄소였죠. 그래서 얘는 X고,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헬륨 기체 1리터와 수소 기체 1리터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수가 같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일정 부피 속에 있는 기체의 입자수는 원소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다 같게 존재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질량비와 같다? 아니죠. 질량비와 같은 게 아니라 입자수비랑 같은 거. 그리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는 부피비와도 같은 거. 질량비는 아니고, 같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하는 기체의 몰비는 부피비와 같다. 방금 말했죠? 맞다. 그리고 8번, 용질의 종류가 서로 다른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같으면 몰 농도가 같다. 퍼센트 농도가 같다라는 건 같은 용액 속, 같은 그 질량의 용액 속에 같은 그 같은 무게를 갖는 용질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인데, 용질의 무게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면 분자량, 뭐 원자량이 다를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용질의 몰수가 달라질 테니까 몰농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같은 게 아니라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XOO, XO, XOX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도 빠르게 풀어볼게요. 어떤 학문에 대한 설명이냐 물어봤는데, 물질의 구조와 성질 및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화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당연히 답은 화학이겠죠. 이 화자가 그 물질의 변화할 때 그 화자거든요. 변화의 화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탐구하는 과목이다라고 해서 그럼 당연히 화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화학이 실생활의 문제에 이바지한 사례 중 긍정적인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질소비료의 합성을 통해서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였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 NH3, 암모니아를 인공적으로 생성을 했었죠. 질소비료. 두 번째, 염료의 합성을 통해 다양한 색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거니까 긍정적인 사례겠고, 아스피린을 합성하여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해결하였다.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죠. 약하게 활용된. 네 번째, 플라스틱 제품을 쓰게 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요래서 이제 환경이 좀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 환경 보존이 좀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게 될 테니까 4번이 답이게 되겠고, 우산 철강을 이용해서 독특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것도 긍정적인 사례겠죠. 4번 볼게요. 빵 같은 경우는 우리 탄수화물, 밀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원료죠. 그래서 탄소가 딱 포함되어 있겠고, 옷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가 꼭 들어가 있는 게 되겠죠. 뭐 옷 같은 안감 이런 것들, 뭐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이런 것들 다 탄수화물이었죠. 페트병 얘도 우리가 탄소가 꼭 들어가 있었던 물질, 플라스틱 이런 게 되겠죠. 다 탄소가 있는데 유리컵에 유리 같은 경우는 원료가 SiO2라는 이산화규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함된 거는 다라가 될 거예요. 5번도 볼까요? 탄수화물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가의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요 성분은 바로 메테인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게 되겠고, 나는 에탄올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대표적인 온실기체다 라고 물어봤는데, 온실기체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건 이산화탄소고 두 번째가 메테인이에요. 나는 아니죠. 나 다음 물에 잘 녹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에탄올은 여기 이게 빨간 게 O고 하얀 게 H, OH 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요 COOH, 이제 요게 알코올기고, 요 COOH가 바로 카르복시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요런 걸 가질 때 물에 잘 녹는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다는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6번 원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원자량은 단위는 g을 사용한다. 맞나요? 틀린가요? 요거 틀려요. 이런 거 이제 낚시 문제인데, 원자량은 이제 상대적인 무게라서 단위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냥 단위가 없어요. 이런 건 가능하죠. 몰질량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단위는 g/몰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요건 맞는 게 되겠죠. 2번 원자의 실제 질량 값이다. 방금 말했죠. 상대적인 값이라고. 근데 그 상대적인 질량인데 뭘 기준으로? 12탄소를 기준으로. 근데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물어봤네요. 이 평균 원자량 같은 경우는 사실 탄소가 12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요 13탄소도 있거든요. 얘가 거의 한 99% 있나? 그리고 얘가 1% 있나 할 텐데, 요거 이제 평균을 내서 한 12.01인가 아마 나오는데, 요런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까지 고려해줘서 그 평균 낸 원자량이 바로 평균 원자량이거든요. 그래서 탄소의 평균 원자량은 12.00이 아니라 12.01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될 테고, 그리고 현재 원자량의 기준은 탄소 원자다? 아니다. 12탄소가 기준이다. 남은 건 5번밖에 없네요.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존재 비를 고려한 값이다. 그쵸? 12탄소가 있고 13탄소는 이제 동위원소인데 얘의 존재비까지 고려를 해준 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다라는 거. 다음 7번 갈게요. 입자수가 가장 많은 거. 수소 분자 H2. 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몇이죠? 2죠.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소 분자는 4몰이 존재할 거예요. 2 나누기 8 해주면 되니까. 흑연 얘는 원자량이 12죠. 근데 12g 있대요. 그러면 몇 몰 있는 게 되겠죠? 나누면 되니까 1몰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몰수는 우리 원자량분의, 아니면 뭐 화학식량일 수도 있고 분자량일 수도 있고 원자량분의 질량이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두고 풀면 되겠죠. 3번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분자량이 몇이죠? 이거 18인데 근데 36g 있대요. 그러면은 물 분자는 몇 몰수가 있는 게 되겠죠?
18 나누기 36 하면 되니까 2몰이 있는 게 되겠죠. 다음에 요 포도당 얘는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180이 나와요. 근데 180g 있대요. 그러면은 180분의 180g 하면 되니까 1몰에 포도당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물어보는 건 뭐예요? 산소 원자수를 물어봤죠. 1몰 포도당에 산소 몇 개 있죠? 6몰이 있죠. 그러니까 6 곱해줘서 6몰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5번 0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은 22.4리터에 몇 개가 있죠? 우리 1몰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었고, 근데 들어있는 원자의 총수를 물어봤죠. 메테인 1몰에 원자 몇 개가 있죠? 메테인 1개 원자가 하나 있고 4개 있으니까 5개 있죠. 1몰에는 그러면 5몰이 있을 거다라고 비례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물어보는 건 뭐예요? 입자수가 가장 많은 거 물어봤죠? 4, 1, 2, 6, 5. 6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8번. 그림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있는 수소, 질소, 암모니아 기체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래요. 다 같은 부피래요. 같은 온도고 같은 압력이고. 그러면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다 같은 개수의 기체 입자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수소 4개 있고 질소도 4개 있고 NH3 암모니아도 4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죠? 기억. 1몰 질량이 가장 작은 것은 H2 수소 분자이다.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2고 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4가 2개 있으니까 28이고 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4 더하기 3이니까 17이죠. 1몰의 질량이 가장 작은 건 당연히 수소가 되겠죠. 얘는 맞는 게 되겠고, 그 다음으로 1몰의 부피가 가장 큰 것은 NH3라고 물어봤네요. 얘가 과연 맞을까요? 우리 방금 아보가드로 법칙 복습했었잖아요. 같은 부피 속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내에 똑같은 개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1몰의 부피는 기체 종류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는 다 1몰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체 종류하고 상관없이 다 22.4리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당연히 틀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모두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분자 수는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맞게 될 거예요. 분자 수면. 근데 지금 보면 하나의 분자에 얘는 2개가 붙어 있고 얘는 2개가 붙어 있는데 얘는 3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원자 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는 원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고 얘도 8개 있는데 얘는 3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12개가 있죠. 원자 수는 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답은 기억만 하니까 1번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09번. 반응 전이고 얘가 반응 후래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얘는 반응을 안 했죠? 그쵸? 그래서 반응을 안 한 거를 빼고 이제 화학 반응식을 꾸려보면 얘는 이제 X2고 얘는 Y2죠. X2가 하나 있고 Y2가 2개 있죠. 이게 반응 안 했으니까 당연히 화학 반응식에서 뺀 거고, 그래서 얘 XY2네요. 얘는 XY2가 몇 개가 됐죠? 2개가 됐다라는 거. 이걸 왜 빼줬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Y2 플러스 Y2 이런 거잖아요. 근데 Y2 이렇게 없애주면 되죠. 사실상은 요거만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개수는 맞춰줬는데 뭐 기체인지 액체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뭐 기체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상태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없는 게 되겠죠. 뭐 가스인지 리퀴드인지. 어쨌든 요게 이제 화학 반응식이고, 화학 반응식은 x2 더하기 y2 아니죠. 2y2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반응 후 분자수는 반응 전보다 감소하였다. 한번 볼까요? 반응 전에는 분자수가 3개였는데, 물론 이제 반응 안 한 것까지 합치면 4개였는데, 근데 반응 후에는 2개가 됐죠. 그러니까 반응 안 한 것까지 합치면 3개인데, 어쨌든 반응한 것만 딱 보면은 반응 전에는 3개 있었는데, 근데 반응 후에는 2개가 됐죠. 어때요? 감소했나요? 증가했나요? 감소했죠. 그쵸? 반응 전보다 감소했으니까 니은은 맞는 게 되겠고, 다음으로 1몰의 X2가 모두 반응하려면
2몰의 Y2가 필요하다. 1몰의 X2가 다 반응하려면 몇 개가 필요하다? Y2 2개가 필요하다. 2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디귿은 맞는 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번. 요 9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그 단원 종합 문제 그쪽에 있는 문제랑 또 중복되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어쨌든 10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뭐 에어백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나트륨과 질소로 분해되면서 그 질소 기체가 빵 터져가지고 이제 에어백이 빵빵하게 돼가지고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자이드화 나트륨이 나트륨과 질소로 분해되는데 계속 맞추는 거 요거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NA가 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나오니까 요 NA를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질소가 여기 좌변은 3개가 있는데 우변은 2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뭐 분수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화학반응식에서는 무조건 정수비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양변에 곱하기 2 해주면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2, 니은은 2, 디귿은 3인데 모두 합하래잖아요.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3은 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리고 영도시 1기압에서 질소 6.72L를 얻는데 필요한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질량은 몇 g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일단 6.72라는 건 22.4L가 이제 1몰이잖아요. 그러면 6.72L에는 이만큼의 몰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질소 이만큼을 얻기 위해서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질량은 몇 g이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아자이드와 나트륨 2몰 있을 때 그러니까 질소가 3몰이 생성이 됐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아자이드와 나트륨은 몇 몰이 필요한가? 질소가 6.72분의 22.4몰을 얻을 때 이렇게 비례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x는 6.72 22.4 곱하기 2 나누기 3 이렇게 해주면 이 x가 몇 몰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몰수가 이렇고 거기에다가 분자량까지 곱해야지 이제 질량을 근데 나트륨이니까 분자량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화학식량을 곱해줘야지 질량이 구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23이고 질소가 3개 있으니까 42니까 65 65g/몰의 몰 질량을 갖는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계산해주면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질량이 나올 텐데 좀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 뭐 2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누면 3.36이고 2로 나누면 11.2 이렇게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해준 다음에 얘랑 얘 110이랑 336이랑 딱 3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 해줘가지고 10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65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면 13이죠. 그래서 13g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풀면 되겠고 다음은 바이타민 C에 대한 설명이다.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바이타민 C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바이타민 음료 100ml에 528g의 바이타민 C가 포함되어 있다면 몰농도를 구하여라라고 이거 읽을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몰농도 구하면 되죠. 몰농도 어떻게 구하죠? 몰농도는 용액 부피인데 요거 리터 단위를 써주는 거 그리고 용질의 몰수 단위는 모르겠죠? 그쵸? 용질의 몰수 우리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용질의 몰수는 이제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해주면은 분자량이 176이고 분자량이
528mg이니까 0.528g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해주면 몰수가 나올 테고, 그리고 용액의 부피는 100ml인데 리터로 우리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0.1L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물농도가 나올 거예요. 좀 계산을 해주면 요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0 3개 붙일 수 있고 176000분의 528인데 얘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3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1000분의 3분의 0.1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100분의 3이 될 테고, 그러면 몰농도는 0.03몰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자리가 없어서 막 계산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계산해주면 0.3 몰농도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뒤에 문제들은 좀 이제 그렇게 뭐 푸는 문제들은 아닌데 13, 14번은 뭐 그렇게 푸는 문제들은 아니고 15,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푸는 문제인데 우리가 탐구활동에서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죠. 13번에 뭐 과거 서당에 비해서 현재 교실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옷도 뭐 이제 좋은 옷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게 바로 의식주에서 의에 관한 거고, 뭐 식은 뭐 맛있는 밥, 뭐 예를 들어서 뭐 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아니면은 뭐 음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뭐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단순히 교실만 하더라도 옛날엔 뭐 초가집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막 콘크리트나 시멘트 같은 걸 이용해서 건물도 멋지게 지어서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교실을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도 다 화학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화학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보면 뭐 일회용 폐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좀 위험하다, 뭐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플라스틱들을 분해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뭐 화학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좋은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14번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에 15번 이 같은 경우는 탄산칼슘이 이렇게 있고 물건 염산이 반응을 해서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 우리 반응식 써볼 수 있죠. CaCO3 HCl 여기 만나가지고 뭐가 됐었죠? CO2가 나오고, 그리고 H2가 나오고 CaCl2라는 게 생성이 됐어요. 요거는 뭐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개수를 맞춰야겠죠? 개수 어떻게 맞추죠? 얘 같은 경우는 먼저 CA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냅두고, CL2 여기도 CL 좌변에도 한번 우변에도 한번 나오니까 얘에다가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충 맞나? H2가 아니라 H2O죠. 네. 그러면 딱 개수비가 맞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O2가 발생을 하고, 요 H2O는 뭐 수증기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물의 형태로도 계속 있을 수 있겠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물건 염산이든 탄산칼슘 1g을 넣고 반응이 끝나면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다시 측정한다 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 반응에서 탄산칼슘이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W는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일단 그 탄산칼슘의 요 화학식 양을 계산해 줄 수 있겠죠. 40 더하기 12 더하기 5가 3개가 있으니까 48 해서 얘 2개 더하면 60이니까 요 화학식 양이 10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1g을 넣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요 화학식량이 100인데 1g이니까 이 같은 경우는 0.01몰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0.01몰
있다라는 게 알 수 있겠고, 모두 반응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모두 반응하면 0.01몰 반응하면 여기도 0.01몰 나올 테고, 얘 0.01몰 나올 테고, 얘도 0.01몰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몰만큼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0.01몰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이산화탄소가 막질 않았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빠져나간 걸 원래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당연히 220.88이 나오겠지만, 이산화탄소를 요 뚜껑으로 막지 않았으니까 다 빠져나갈 테니까 요 이산화탄소 생성되는 질량만큼 빼주면 될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아까 0.01몰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산화탄소 CO2의 화학식량, 그러니까 분자량은 44, 12에 요거 32니까 44 g/몰의 몰질량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0.01몰이니까 0.44g 만큼 생성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20에서 220.88에서 0.44 빼주면 되겠죠? 이산화탄소 날아갈 테니까. 그럼 220.44g이 W가 될 거예요. 근데 실험해 보니까 220.30g이 됐대요. 그러니까 220.44가 우리가 예상한 건데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게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제 물어보면, 요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날아가는 게 이산화탄소라고 했는데, 근데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가끔씩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요 물도 수증기 형태로 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량이 우리 생각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0.1몰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실험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분자량이 180g이다, 180이라고 나와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18g을 정확히 측정하면 0.1몰이죠. 180분의 18g이니까 0.1몰을 넣었네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리터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0.1 몰농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18g 0.1몰 만큼의 포도당을 넣고 증류수 200ml를 비커에다가 넣었대요. 그러니까 증류수 200ml가 있는 비커에다 이걸 툴툴 털어 넣은 거죠. 그 다음에 가해 수용액을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올려 담고 비커를 증류수로 몇 번 씻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부었다. 얘 같은 경우는 비커에 남아있는 포도당이 없도록 싹 씻어서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 증류수에 1리터를 그 표시선만큼 넣어야겠죠. 표시선만큼 딱 넣어주면 1리터 용액이 완성이 되는 거고, 잘 흔들어주면 이제 완전히 1리터의 용액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쵸? 얘 같은 경우는 1리터를 넣었다가 아니라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표시선까지 넣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1리터를 넣으면 거기에 안에 있는 이제 우리 200ml의 증류수에 녹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런 부피 플라스크가 1리터짜리인데 요게 이미 200ml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리터의 증류수를 넣었다? 그러면 1.2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0.1몰이 아니라 얼마예요? 0.1몰에 1.2리터니까 계산하면은 12분의 1 몰농도가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만들려는 0.1몰 농도보다 더 작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 같은 경우는 1리터를 넣은 게 아니라 표시선까지 물을 넣었다라고 고쳐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험 과정들도 꼭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단한 마무리를 여기 뒤에도 있네요. 뒤에는 DDT라는 이제 살충제에 대한 내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면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책도 있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이런 살충제가 우리 그 생활, 환경,
그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 책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질문을 읽어보고 재밌으면 한번 이 책들 읽어보고 그래서 DDT나 퀴닌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인류는 사실 뭐 엄청 힘들었겠죠. 보면은 뭐 말라리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을 테고 그러면은 이제 유럽인들의 식민지 확대를 더 낼 수 있었다라고 말라리아 치료제로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했는데 속도를 못 냈겠죠. 그러면 좀 개발이 뒤처졌겠죠. 뭐 기술이나 산업 이런 게 좀 힘들어 그런 개발들이 좀 더 뒤처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물질이 예기치 않게 인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새집 증후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집을 좀 맛깔나게 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놨더니 막 사람들에게 안 좋은 환경 호르몬들이 나와서 뭐 피해를 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냉장고의 냉매 이런 것도 이제 프리온 가스라서 이런 게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 원인이 되는 게 돼서 이런 것들도 인류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고, 뭐 사실 뭐 온실가스 이런 것들도 어 사실 뭐 기술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환경을 좀 나쁘게 해서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뭐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조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체제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구를 만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겠고, 과학적인 측면은 그런 거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금 말했던 대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폐플라스틱 아까도 나왔었죠. 이런 폐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뭔가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한다면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적인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문제를 모두 풀어봤어요. 그래서 대단한 마무리는 이렇게 풀어봤고, 우리가 사실 이번 중간고사에서 나오는 게 선생님이 공지를 했듯이 올렸던 이 EBS 온라인 클래스 내용이랑 그리고 선생님이 EBS 클래스마다 이제 같이 다뤘던 선생님 강의, 그리고 지금 방금한 이 대단한 마무리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업로드를 했었던 그 단원 종합 문제들, 그리고 그 정도 뭐 그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이제 내용뿐만이 아니라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잘 대비를 하도록 합시다. 근데 중간고사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가 이제 20문제를 낼 예정이고, 그리고 서논술령이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한 4개 이내로 4문제 이내로 낼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좀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문제 유형이 서논술형이에요. 그냥 뭐 주관식도 아니고 서술형 뭐 서술형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냥 일반 주관식이 아니에요. 일반 주관식에는 그냥 딱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어 그냥 이런 거 딱 쓰면은 끝났는데, 서논술형은 항상 문장 형태로 꼭 만들어줘야 돼요. 주어, 그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딱 있듯이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쩌고입니다 하고 온점이 딱 찍힐 수 있게 온전한 문장으로 꼭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0.03몰이라고 몰롱도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면 일반적으로 주관식이면 그냥 0.03 몰롱도예요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한 서논술령 같은 경우는 0.03몰 0.03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니다까지 꼭 붙여줘서 문장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정책이 이렇게 서논술령을 내야 되는 정책이 있어서 이렇게 서논술령이라고 나오면 꼭 문장 형태로 완성해서 내주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장 형태로 안 해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너스 1점씩 부분 점수를 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서논술령이라고 써져 있으면 온전한 문장 형태로, 선생님이 몇 번 강조하는데 꼭 문장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번 중간고사에는 주관식이 없어요. 주관식이 없고 모두 다 서논술형이니까
모든 답을 다 문장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둬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 전날에도 물론 그 강조를 할 텐데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꼭 서논술형은 문장 형태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은 방금 말했던 우리 화학의 첫걸음, 화학 첫걸음에 있었던 그 5단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문제, 요 대단한 마무리, 그리고 단원 종합 문제,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나왔던 문제들과 그리고 수업 내용, 그리고 선생님 강의 내용, 요렇게가 이제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